밑에 3번 치울게요. 그 정규 분포 이용한 확률 계산인데 이거 이쪽은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체크 안 하고 그냥 교재 있는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정규 분포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는 그냥 교재로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표준 정규 분포 바로 나와. 책의 문제로 돌아와.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3번 문제.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 x1, x2가 있다. 각각 fx, gx라고 하죠.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평균 누가 더 높아요? x1이요. x야. 아니, 높이가 높은 걸 고르는 게 아니야. 역참입니다. 자, 분산 비교인데요. 얘들아, 고르다라는 표현이거든? 분산이 크면 더 고르고 더 퍼져 있어. 누가 더 분산이 큰 거야? x2.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맞아. 그러니까 편차가 크면 편차가 크면 고르지 않은 거잖아, 그죠? 네. 지금 분산이 더 큰 거는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더 큰 거지? x1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지. 아직 반대잖아. 더 퍼지면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그리고 더 뾰족하면 고른 거야. 고른 거야. 뾰족하게 고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더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편차가 적겠죠. 이해됐어? 평균 근처에 더 많이 몰려있는 게 뾰족한 거잖아요. 그죠? 뾰족한 게. 그러니까 편차는 GX 쪽이 더 큰 겁니다. 그 그래프상으로는. 그지? 네. 니는 아닌 거 같고. X2 쪽의 분산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기억에서요. 평균이 X2가 더 높았죠. 맞아? x1의 평균은 스몰 x1 맞지? 그래프로 설명해.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맞지? 이게 확률 변수 x1의 평균이야. 맞아? 이게 확률 변수 x2의 평균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f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는 fx1 말하는 거잖아. 여기 함수값 말하는 거지. 누가 더 커? fx1이 더 큰 거 맞죠? 네. 그래서 왼쪽 게 더 큰 게 맞습니다. 디귿도 참이네, 그치? 기억하고 디귿이 참인 거야, 지금. 됐을까?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봐. 자, 여기서 확률 한번 보여볼게요. 거기 주어진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 봐봐. 거기 니네들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정규 분포 표라는 겁니다. 그 표 보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에 n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돼 있고요. n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거니까 당연히 좀 이상하겠죠, 이게? 3, 4, 1, 4 0.4772 0.4987 이거 설명해 줄게. 거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확률 어디부터 어디까지? n부터 x까지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확률 분포표는 어디가 자꾸 바뀔 수 있냐면 여기 표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표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프상에서는 정규 분포는 자 이런 모양을 띠게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가 얼마였지? 이걸 n이라고 했어요. 참고사항인데 너네 변곡점 배웠어? 네. 변곡점이 무슨 뜻이지? 그거 변곡점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이게 더 0인 거. 아니 그 변곡점에 그냥 그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말고 아니. 뭘 보고 변곡점을 플러스랑 마이너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잖아. 그럼 너는 여기서도 보이지. 위로 블록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죠. 그 중간에 어딘가에 뭔가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사항인데요. 이 변곡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n 플러스 시그마예요. 여기는 이게 시그마고 좌우 대칭이니까 n 마이너스 시그마예요. 그리고 오른쪽부터 이 시그마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간격대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뭔지 알지? 등차 소율이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고, 여기 오른쪽에 n 플러스 3 시그마가 있겠지. 그지? 거기까지도 표현을 해보자. 쭉 이어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n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요게 지금 뭘 뜻하는 걸까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냐면요. 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이 x값은 얘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x값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읽으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확률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이냐면 평균하고, 자, 저 x값이 첫 번째는 n 플러스 시그마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0.3413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자, 확률 변수 x가 n부터 얘면 어느 면적을 말하는 걸까? m이 여기 있죠.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3413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확률은 곧 뭐예요? 확률은 곧 넓이라고 알려드렸잖아.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 빨간 색깔로 둘러싸인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가 현재 0.3413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어떤 식으로 읽는지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면적이 0.4772라는 뜻이지. 그럼 잘 봐. 여기부터 이렇게 내가 면적을 잡아버리면 이 흰색 부분에 있는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이 현재 0.477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해? 네. 그렇죠. 빼요. 0.4772에서 누굴 빼요? 그렇죠. 0.343. 약간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오케이? 여기서 면적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자, 정규 분포가 다음을 따를 때, 자, 오른쪽 표와 같다. 자, 정규 분포 주어지죠? 읽으셔야 돼. 자, 60 그리고 4의 제곱이라는 거는 평균이 얼마라는 뜻이야? 60. 평균이 60이고, 이게 현재 평균이라는 뜻이고, 이게 뭐예요? 분산. 오케이? 분산이 16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얘를 따르는 정규 분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 60. 60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 한번 딱 진행이 되면 여기를 어디라고 봐야 될까? 60 플러스 시그마는 4야. 시그마는 4야. 64. 68.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근데 48부터 64까지 물어봤죠, 확률. 맞아요? 48부터 64까지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48은 어디지? 반대로 여기는 4를 빼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딱 잡으면 여기가 56, 그 다음에 52, 그 다음이 48입니다. 여기는 72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48부터 64라는 것은 어느 면적을 뜻하지? 일단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48부터 64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이 문제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면적을 구하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잘 봐.
얘들아, 정규 분포에서 전체적인 면적이, 자, 전체 면적 얼마지? 1. 오케이, 1. 전체 면적이 1이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절반이 얼마지? 0.5야. 여기까지 이랬어, 이거까지? 됐지. 그러면 자, 내가 주황 색깔로 색칠하는 부분은 넓이가 얼마예요? 아니지, 그거 봐야지. 0.458지. 여기랑 오른쪽에 이 노란 색깔로 칠한 영역하고 넓이가 어때? 같겠죠? 그럼 이제 그 표를 보셔야 돼요. 표. 여기 봐. 자,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 한 번 더한 거고 이게 시그마 두 번 더한 거고 이게 3시그마 더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이 노란색 영역의 넓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저 왼쪽의 표에 의해서. 0.458. 그렇죠. 이게 0.4987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주황색 부분도 해결이 된 거죠. 좌우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주황색도 넓이가 0.4987일 거예요. 그럼 너가 이제 앞으로 더 구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야? 여기만 구하면 되지. 이해돼? 근데 여기는 60부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입니다. 넓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0.458. 그렇지. 0.3413으로 나와 있지. 여기가 0.3413이야. 됐지? 그럼 정답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더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표 보고 그래프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0.84 나옵니다. 84. 정답은 3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여기 자꾸 바뀐다. 알겠지? 여기 바꿔놓으니까 여기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봐. 자,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6이면은 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릅니까?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6이면 분산은 얼마야? 표준 편차가 6이면 분산은 얼마야? 36이잖아. 6의 제곱. 이렇게 얘를 따른다. 됐지? 그러면 그래프 생각했을 때 평균이 40이고요. 자, 한 칸에 6씩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이런 표현 주죠. 다시 여기 자꾸 바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x 그리고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까지가 0.4772다. 이렇게 주어져. 자, p 그 구하는 게 x a 이하의 자 확률이 0.9772를 만족하는 그 a 값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m 값은 40이거든요. 근데 시그마가 6이니까 이 시그마를 더하게 되면 12를 더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뒤쪽이 52 이런 뜻이겠지? 맞아? 그러면 40부터 여기 어딘가에 52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영역의 면적이 얼마라는 뜻이야? 이 문제에서 여기가 0.477이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 전체 전면적의 넓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절반은 얼마라고 그랬지? 0.5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가 0.5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전체 전면적이 0.5인 겁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이 남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이세요? 이거? 빨간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하면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0.5인 거고 여기 보이시냐고 여기 색깔이 왜 이렇게 없어?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는 몇이야? 어떻게 보여? 0.5에서 뭘 빼요? 4772를 빼면 나오는 부분이지 얼마일까? 0.022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랑 연관성을 찾으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 뺀 걸까? 1 빼기 0. 그렇지 0228 그러면 1은 어디야 넓이가? 전체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느 부분만 빠진 거지? 0.0. 그렇지 여기 주황색 부분만 빠진 거겠지. 이해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전체 여기까지 이걸 말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됐어? 네. 그러면은 이 A가 얼마야? 22. 그렇죠 52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그냥 볼 줄만 알면 된다는 뜻이야. 해석하고. 됐습니다. 52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표준화가 나와. 근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프린트 기준으로 3페이지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 의미 두 줄 갖다가 써볼게요. 1번 있고 2번 있거든요. 한 칸씩 좀 채워서 필기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그 전의 제목은 정규분포고요. 지금 제목이 앞에 표준자가 붙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정규분포랑 또 표준 정규분포가 뭐가 다릅니까? 또 이걸 또 설명해야 돼요. 제목이 표준 정규분포예요. 자, 1번, 2번. 자, 이렇게 가볼게. 자, 표준 정규분포의 의미. 일단은 정규분포는 아까도 보셨지만 A반의 뭔가 수학 점수와 표준 편차, B반의 수학 점수와 표준 편차 두 집단을 갖다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쓰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두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단에 대한 비교.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두 집단 비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성민이는 1반이야. 나는 2반이야. 봐봐. 성민이는 1반에서 일반 평균이 70점이 나왔는데 90점을 나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우는 제 3인칭이 좀 짜증나네. 동우는 2반에서 평균이 70점인데 너 평균 70점이죠. 평균 70에 90. 나는 평균 80에 100점을 받았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라. 성민이는 평균이 70에 90점이고요. 저는 평균이 80에 100점이에요. 그러면 성민이가 그 반에서 잘한 걸까요? 제가 그 반에서 잘한 걸까요? 제가 잘한 거죠. 일단 단번에 뭔가 비교는 불가능하겠지? 이게 몇 가지 이해됐어? 왜냐면 평균 점수는 우리 반이 더 높지만 내 점수도 더 높잖아요. 그죠? 80에 100점이 더 잘한 건지 70에 90점이 더 잘한 건지 1대1로 맞다이로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의 점수도 정규분포화 시켜서 그걸 다시 표준 정규분포화 시켜요. 그걸 표준화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됐죠? 무슨 말이냐면 성민이 점수도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 위에 올려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도 대칭형이야. 성민이의 점수도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 위에 올려놔. 그럼 성민이가 딱 찍히겠지. 여기가 성민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내 점수도 표준화를 시켜.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위에 올려놔. 그럼 여기 올라와. 알겠죠? 동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어? 그럼 누가 잘한 거야? 성민이가 잘한 거야? 동호가 잘한 거야? 누가 잘한 거야? 저요. 호동이 아니고. 맞아요. 성민이가 잘한 거야? 동호가 잘한 거야? 성민이요. 동호가 잘한 거지. 너 수직선에서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지? 봐봐. 성민이, 동호,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동호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동호가 더 잘한 거지. 됐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다른 두 집단의 어떤 비교를 하고 싶을 때 표준화를 시키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본질은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게 본질. 두 번째,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는 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확률 계산에 대한 편리함. 이거를 조금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왜 더 편해지냐면 표준 정규분포화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도입을 조금 이렇게 시켜드릴게요. 너네 2번 표준화 과정 거기다 써넣으시면 돼요. 아래쪽에. 너네 그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자 정규 분포를 배웠고요. 가운데 뭐가 와요? 평균이 오죠? 맞아요? 이거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준화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공식을 외우는 건데 바로 한 번에 안 갈 거야. 알겠지? 한 번에는 안 갈 거고요. 두 단계로 거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표준화 공식인데 첫 번째 표준화할 때 첫 번째 스텝은 봐봐. 대칭축이 현재 평균이죠. 이 대칭축이 평균인 거를 원점에 오게끔 평행이동을 시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지? 그러면 평균이 얼마로 왔다는 거야? 원점으로 오게끔 평행이동을 시키면 0으로 왔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평균에 0이 오도록 먼저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됐죠? 그럼 뭐 한 거죠? m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m이 돼야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뭐 한 거죠? 확률 변수 x에서 뭘 뺀 거죠? 마이너스 M. 그렇죠. m을 뺀 거죠. 지금 현재. 저 확률 변수에서 일단 평균을 뺀 겁니다. 맞아요. 근데 0에 옮겨졌죠.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하냐면 표준 편차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비스무리하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평균이 0이고요. 얘가 놀랍게도 첫 번째 시작이 뭐였지? 첫 번째 시작은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였어. 그런데 표준화를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표준화를 시키면 얘가 따르는 분포가 결정이 돼요. 평균은 항상 0이고요. 놀랍게도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항상 분산이 1이 됩니다. 됐지? 이게 표준화 공식이에요. 됐지? 그럼 결론이 뭘까? 표준화 공식이라는 건 두 가지 스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x에서 일단 평균 빼고요.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됐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문제 풀이할 때 이거 공식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봐봐. 근데 그 방법이 늘 이제 뭐가 유지가 돼야 되니? 면적이 유지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여기를 x라고 잡아. 그럼 첫 번째, 이게 옮겨지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쪽 면적하고 그냥 평행이동만 시킨 거잖아. 이쪽 면적은 같아, 달라? 그렇죠. 면적 같습니다. 이렇게가 넓이가 똑같아. 넓이가 같아. 이렇게 써드릴게요. 됐어? 여기까지? 두 번째, 이 표준화의 과정,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누더라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여기 x-m이었던 부분이 시그마로 나눠지면서 여기가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빨간 색깔로 둘러싸인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이 되게 웃긴 게 넓이가 안 바뀌어요. 넓이가 안 바뀌면서 변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저 영역들은 다 넓이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시켰는데 넓이가 바뀌면 왜 표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얘를 이 면적을 구하는 건 불편.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는 불편하지만 표준화시켜서 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면적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그치? 표를 보고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서 편해진다는 거. 알겠나? 그런 느낌입니다. 됐죠? 요 정도. 자, 두 집단의 비교. 이것 좀 얘기 좀 할게요. 두 집단 비교. 아래쪽 내려서. 두 집단 비교할 건데, 제가 아까 했던 거 비스무리하게 조금 얘기 좀 드릴게요. 평균은 80에 분산 10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에 분산 400 정도로 줘볼게요. 자, 얘랑 두 집단을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집단은
정규 분포로 표현을 하자면 평균이 8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거기서 90점 마지내를 갖다가 생각해보자. 이거요. 여기까지 됐나? 아까 했던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 필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이번에 평균이 60인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점이거든요. 됐죠? 자, 여기에서 속하는 애 중에 80점짜리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A반에서 90점 맞은 애랑 B반에서 80점 맞은 애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이 상태에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된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요. 잘 보세요.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 위에 올려놓을 거야. 얘네들.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이 대칭축이 얼마야? 그렇죠. 항상 0입니다. 됐죠? 항상 표준 편차가 얼마야? 항상 표준 편차가 얼마야? 1이야. 됐지? 됐어? 그리고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돼? 평균을 뺀 다음에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됐지? 자, 그럼 간다. 봐봐. 자, 90점 표준화 시킵니다. 자, 90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그리고 뭐로 나눠요?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요.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이야. 됐지? 그러면 얘는 몇 점으로 올라오게 돼, 여기? 1로 올라오게 돼. 여기가 0이야. 1은 여기 있지. 이해됐어? 여기 찍히게 돼요. 첫 번째 1로. 됐습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이 집단으로 가죠. 80점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80에서 뭘 빼요? 평균. 60 빼요. 그리고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야? 1이지. 얘도 1로 올라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결론이 뭐야? 두 놈은 실력이 같다. 됐지? 똑같다. 됐어?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A반에서 90점 맞은 거랑 B반에서 80점 맞은 거는 그냥 같은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뜻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확률도 한번 찾아볼까? 표준 정규 분포는 이미 면적에 다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가 다 점수로 떨어지게끔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 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면적이 0.341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 분포표 보면 나와요. 표준 정규 분포표. 알겠지? 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표준 정규 분포 표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단서 조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건 절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오늘 로그 계산할 때 로그 2가 얼마다? 이거 안 외웠잖아. 그치? 단서 조항을 주는 거니까 문제 잘 읽고 조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마지막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너희 큰 수의 법칙 그때 시간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 잘 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오랜만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요. 주머니에서. 그리고 던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지? 동전이 갑자기 이렇게 쓸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몇 번 던지면 쓰나? 안 돼. 관짝에서도 이러고 있을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표현하자면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지? 2분의 2분의 1이지. 근데 실제로 내가 던져보면 10번 던지면 무조건 5번이 앞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됐나? 그래서 내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야. 계속. 내가 계속 시도를 해. 수학적 확률로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맞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자. 봐봐. 3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18번 나왔어. 오케이? 그럼 나는 30분의 18로 내가 던졌을 때 앞면 나온 확률을 계산할 거야. 얼마지? 5분의 3. 거의 60% 확률로 앞면이 나온 거죠. 근데 60%는 2분의 1이랑 같지 않잖아. 그치? 이게 일단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되나? 그럼 내가 여기서 보아. 이 5분의 3의 정체는 무슨 확률이죠? 그렇죠. 이건 통계적 확률입니다. 상대도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통계적 확률인데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으로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시행횟수를 몇 번밖에 안 했어? 30번밖에 안 했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렇죠. 내가 300번을 하면 잘 봐. 시행횟수를 늘렸지? 내가 300번을 하면 이 통계적 확률로 계산된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 그렇지. 2분의 1로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잘 봐. 시행횟수를 n번이라고 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슨 상황이 되겠어? 시행횟수를 n번이라고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수열의 그거겠죠? 수열의 극한? 맞지? 그렇게 해버리면 나의 통계적 확률은 어디로 수렴할까? 그렇지.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로 수렴한다가 큰 수의 법칙이야. 이해됐나? 통계적 확률은 시행횟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이항분포랑 이 정규분포를 갖다가 관계를 조금 지을 거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제목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큰 수의 법칙 1번 제목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인데 시행횟수 30번입니다. 시행횟수 300번이에요. 이 시행횟수를 더 늘리면 엄청나게 더 크게 늘리면 이게 그래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지? 정규 그래프. 오케이. 자, 결론이 뭘까?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n 이항분포할 때 앞에 n 오는 게 시행횟수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시행횟수를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그 분포는 점점 어디 분포로 가까워진다? 정규 분포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필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써드릴게요, 한글로. 자,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커지면 자, 근사적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번호 2번에다 달아놨잖아요. 2번. 자, 이게 지금 현재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항분포는 이 n을 크게 하면 따른다,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정규분포 올 때 여기에 뭐 오더라? 평균.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평균이 뭐지? NP.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 뭐 오더라? 분산. 이항분포에서 분산 어떻게 했더라? P, Q. 여기서 Q는 1-P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써져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개념이 됐죠.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거기 유형 나와 있는 것만 좀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했죠? 5번 문제 볼게요. 5번까지 했나요? 자, 표준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표준화가 결국 핵심이야. 문제는 표준적인 분포가 나옵니다. 알겠죠?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요. 알겠죠? 6번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에. 알겠지? 자, 그럼 거기 봅시다. 첫 번째, 따르고 있는 정규 분포 확인해라. 평균 얼마야? 30점에 분산이 25점입니다. 맞죠? 자,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다. P에 24부터 32까지의 요 확률이 자, 누구랑 같냐면 35부터 자, 이번에 Y입니다. K 이거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가 두 개네.
y가 얘를 따르는 거고 x는 20에 16을 따르는 거네.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가볼게. 자, 집단 두 개잖아. 그치? 맞아? x, y랑 여기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는 건데 도대체 이 k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를 같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정규화,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이런 거야.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이거 자체를 표준화 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얘는 무슨 뜻일까? x잖아요. 지금 현재. 맞아? 자, p 표준화 시킵니다. 24 빼기 뭐지? 평균 얼마야? x 족봐 20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 그리고요 표준화 변수도 바뀌어요. 변수도 바뀌어요. 보세요. 아까 공식 중에 이거 써드렸죠? 이게 표준화 공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변수 x가 뭐로 바뀌냐면 변수가 z로 바뀌어. 이름이 표준화 변수입니다. 이름이 표준화 변수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z로 바뀝니다. 변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32에서 평균 빼시고 4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정리가 어떻게 되더라? 빼면 4고요. 4로 나누면 1이죠? 1, 2, 3 여기는 어떻게 되죠? 3 이하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도 볼게. 자, 요것도 표준화 시킬게요. 자, 이번에 변수가 y입니다. y축 보셔야 돼요. 35에서 30 빼면 5죠. 5를 5로 나눠요. 얼마야? 1. 자, 여기 변수 들어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k에서 30 빼고 5로 나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위쪽에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우와. 얘 얼마입니까? 3이죠. 따라서 k-30의 값이 15가 나오고요. k는 45가 돼요.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한 장 넘기면 유형 3개 남았으니까 이거 3개 풀고 문제를 조금 풀다 갈게요. 알겠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려라. 야, 쉬우니까 이거 다 계산이다. 알겠지? 자, 여기다 밑에다 해볼게요. 자, 평균이 40이고요.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34 이상 43 이하예요. 근데 문제 보니까 주어진 표가 정규 분포표가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온 거죠. 아까 보는 거랑 달라. 알겠지? 변수가 Z로 들어가 있다니. 표준화합니다. 자, 34에서 40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5로 나눠. 마이너스 6을 5로 나눠. 1.2. Z. 그 다음에 43에서 40 빼면 3. 3을 5로 나눠. 0.6.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보니까 잘 봐야 돼.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 씌울게요. 0부터 여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자꾸 바뀌어요. 표에서 어디를 뜻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 라지 Z야. 여기가 0.6, 여기가 1.2, 여기가 1.8일 때 0.2257, 0.3849, 0.454. 잘 봐. 자,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기 항상 평균이 0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항상 1이에요. 여기 영역이 어디를 뜻하는 걸까? 0.6 마이너스 7.2.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Z까지의 확률입니다. 그게 이 면적을 뜻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0.6까지가 얘라는 거는 현재 오른쪽에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0.2257이라는 뜻이고요. 자, 0부터 마이너스 1.2까지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1.2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x가 얘잖아요. 그치? 1.2까지니까 넓이 얼마야? 0.3849죠? 그러면 이 빨간색, 왼쪽에 빨간색 부분의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0.3849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최종 정답은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돼요. 그쵸? 정답 4번.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표준 정규분표 21 그리고 3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 이상 자, A 이하 의 확률이 0.9104를 만족시키는 A 값 찾아라. 얘들아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0.9104라는 것이 그 오른쪽에 표준정규 분포 표를 갖다가 보게 되면 0.51, 1.52,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잘 봐야 돼. 0.5 더하기 0.4104 아니겠어? 이거 보여 지금? 안 보이네? 맞아? 너가 보고 있는 건 표준적인 분포표니까, 그지? 0.4104 맞아요? 15가 주어져 있고 15? 1.5, 2.0 15가 저거 정규분포로 보면 0.43 표준화 시킬게요 그냥. 요거 이렇게 가겠네. 15에서 2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3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20 A-21 일단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걸 갖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0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른쪽이 뭐 어딘지 몰라요. 여기를 3분의 A-2분의 1이라고 보시면 어차피 여기를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분포표에서 0부터 2까지 봐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 넓이랑 같으니까. 근데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초록 색깔로 지금 칠한 부분의 영역이 넓이가 얘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0.9104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 그렇죠. 두 개를 뺀 게 나오겠죠. 0. 그러니까 1.5 1.5가 정도. 이렇게 가시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인 것 같습니다. 됐죠?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주어진 거랑 잘 조합하셔야 되고 너네들 그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려. 알겠지? 표준 정도분포 계속 그려가지고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건지를 자꾸 보셔야 돼. 알겠죠? 9번하고 마칠게요. 지역인의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과목별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각각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자, 지역인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세 개를 다 정규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별로. 계산해요. 딱히.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두 문제 그냥 안 풀게. 알겠지? 별로야. 완성하기부터 저희 그냥 두 줄씩 풀어요. 그냥. 알겠죠? 두 개씩, 두 줄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두 줄씩 풀겠습니다. 두 줄씩 풀 거고, 당연히 페이지는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통계적 추정 전까지니까 페이지로 치면
99쪽 전까지, 99쪽까지. 여기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뒤에, 뭐야? 뒤에도 있어? 네. 뒤에는 뭐 있어? 뭘 빼고? 아니, 똑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똑같습니다. 굳이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다 했던 거고, 이거만 보자. 95쪽 펴봐. 이거만 볼게요. 유형 13번.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가 24 이상이 되는 것을 표준정규 분포. 그거 어떻게 하더라? 얘들아, 이항분포가 지금 시행수가 몇 번이야? 100번이지. 100번은 수학에서는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해. 그럼 시행수가 충분히 컸으니까 얘는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 얼마지? 5분의 1이요. 50? 55분의 1이요. 아, 여기가 5분의 1이야? 평균이 20. 표준편차 얼마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25분의 4니까 16. 5분의 4의 제곱. 됐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준이 이게 얘를 따른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P의 X 24 이상이죠.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표준화 시키는 거 쉽지. 이게 24도 표준화 시키면 돼. 24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이지 1. 따라서 변수 x는 표준화 변수 z로 바뀌게 되고요. z가 1 이상인 요 영역을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역 중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테니까 여기가 넓이가 얼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치? 근데 거기 표준정규 분포표 보니까 또 어떻게 나와 있어? 0부터 z까지다. 알겠지? 0부터 1까지 범위가 얼마기 때문에 네, 그거를 0.5에서 빼야지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해됐죠? 요것만 딱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 줄씩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간 좀 남았으니까 앞에서부터 풀어봐. 확률 밀도 함수 쪽부터 두 문제씩 쭉 푸세요. 앞에가 좀 쉬우니까.